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묶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 개의 데이터를 관리한다라고 했을 때,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일반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방법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값을 저장하기 위한 변수가 필요했어요. 변수. 왜냐면 변수에다가 데이터를 저장을 해가지고 내가 필요할 때 꺼내 쓴다거나 또는 필요할 때 뭔가 그걸 값을 연산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사용을 했죠. 그죠? 그런데 변수의 단점이 하나가 존재해요. 뭐가 존재할까요? 얘는 값을 여러 개 저장이 불가능합니다. 그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변수에는 오직 값을 몇 개? 하나만 담을 수 있어요. 무조건. 모든 프로그램 언어 통틀어서 여러 개의 여러 개의 값을 담는 그런 변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했죠. 그죠? 그래서 변수에는 오직 값을 하나만 할당할 수 있는데,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는 여러 개의 데이터를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숫자만 관리한다 했을 때도 숫자 하나를 관리할 거면 변수를 이용하면 돼요. 근데 숫자를 여러분들이 10개를 관리해야 한대요. 그럼 10개를 관리하기 위해서 내가 변수를 뭐 예를 들어서 A1, 그 다음에 A2, A3. 자, 그러면 변수만 해도 몇 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변수만 해도 10개를 만들어야겠죠. 왜냐면 지금 우리가 숫자를 10개를 저장하려고 하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쓰면 어때요? 나중에 데이터가 100개래요. 그럼 100개의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변수를 또 100개 만들어서 관리하는 건 좋은 걸까요? 그렇지. 좋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개의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뭐가 존재하냐면 배열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배열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에서 이 배열이라는 걸 이용하면 내가 뭐 할 수 있냐면 데이터를 여러 개 다루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배열이 이제 여러 개 데이터를 관리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러 개를 데이터를 관리한다 해가지고 그 변수에 여러 개의 데이터가 한 번에 들어가냐? 그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지금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여러 개를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린 건데, 우리가 데이터라는 거는 낱개별로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는 방법도 존재하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다 데이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법도 존재하고, 근데 내가 데이터가 공통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걔네들을 묶어서 관리한다고 하면 이거는 편해요, 불편해요? 굉장히 편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컴퓨터에 사진이 한 10,000장이 있대요. 10,000장.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렇게. 사진이 엄청나게 많대요. 그런데 여러분이 많은 사진을 내가 폴더로 관리하지 않으면, 폴더에 묶어서 관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특정 사진을 찾으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누군가 여러분들 친구가 야, 우리 예전에 봄에 언제 찍은 사진 있는데 그것 좀 나한테 좀 줘봐, 내가 필요해서 좀 부탁할게 한 거예요. 근데 내가 사진을 이런 식으로 막 늘어뜨려 놓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사진이 어디에 있는지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못 찾는 거예요. 사진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르게 찾지도 못하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사진을 이렇게 흩뿌려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봄에 찍은 사진, 그 다음에 뭐 여름에 찍은 사진, 그 다음에 뭐 가을에 찍은 사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폴더로 분류를 해놓으면 뭐가 좋은 거예요? 아, 친구가 뭐 예를 들어 봄에 찍은 사진 달라면 이 폴더 안에 있는 사진 찾아가 주면 되고, 여름에 찍은 사진 달라면 여기 있는 거 찾아가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데이터 관리 자체가 용이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될까요? 용이하다. 자,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묶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 그게 바로 뭐다? 배열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묶을 필요가 있는 데이터는 묶는 게 좋은 거고, 그렇다 해서 묶을 필요가 없는 데이터까지 묶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묶으면 안 돼요. 그래서 데이터를 다룰 때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에서 배열을 다룰 때는 공통 데이터를 묶을 때 사용하지 이것저것 데이터를 담을 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자, 배열이라는 걸 써볼 건데 여기다가 이렇게 쓸 거예요. 자, 렛이라 쓰고요. 자, 프루츠라고 써볼게요.
자, 프루츠라는 거는 뭐예요? 과일 하나가 아니라 과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대가로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럼 강사가 여기다가 사과, 그 다음에 배, 그 다음에 망고, 그 다음에 수박, 뭐 키위까지 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뭐 한 거냐면 여러분들이 배열을 초기화시킨 거예요. 뭐라고요? 배열을 초기화를 시킨 거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배열을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러면 강사님 지금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5개니까 지금 이 프루츠라는 변수 안에는 데이터가 5개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아니냐면 자바스크립트도 객체적 프로그램 언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객체거든요. 객체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객체는 보통 어떤 식의 메커니즘으로 작동이 되냐면 어떤 특정 메모리 공간이 있어요. 메모리 공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려고 하는 변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자바스크립트가 C 언어나 뭐 자바나 그런 언어처럼 메모리가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연속된 메모리 공간 뭐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건 아니에요. 얘는 다양한 데이터를 다루는 것도 가능한데 어쨌든 뭐 C 언어랑 자바랑은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이 배열은 메모리 공간의 배열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 개의 데이터를 이제 얘가 포함하고 있다 보니까 이걸 변수 안에 넣는 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객체를 자 이거 외우셔야 돼요. 객체를 변수에 담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 근데 불가능한 대신에 뭐가 가능하냐면 모든 프로그램 언어에서 객체가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데 객체 내부에 뭐가 있냐면 바로 리모컨이라는 게 있습니다. 리모컨. 뭐가 있다? 리모컨이 존재한다. 자, 그러면 리모컨은 조그만하기 때문에 그 리모컨을 변수에 넣는 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왜냐면 여러분들 핸드폰도 마찬가지 핸드폰 뭐 휴대하기 편하고 리모컨도 내가 들고 다니라 하면 들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리모컨을 여기 이 변수에다가 얘가 변수예요. 변수에다가 넣는 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리모컨을 정확하게 뭐라고 하냐면 얘를 주소값이라고 합니다. 주소값. 뭐라고 한다? 주소값. 원래 주소값의 형태가 0x1, 00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긴 한데 뭐 자바스크립트가 뭐 이런 식으로 뭐 이걸 쓰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쓰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리모컨을 변수에 넣고 그 리모컨을 통해서 해당 객체에 접근을 하게끔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객체가 하나, 둘, 셋, 넷, 5개의 객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5개의 객체가 있는 게 아니라 5개를 품을 수 있는 객체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원래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쓴 거랑 똑같은 거냐면 이렇게 쓴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쓴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 new array라는 게 new가 객체를 생성하는 행위예요. 뭐라고요? new가 원래 객체를 생성하는 행위예요. 그러면 지금 이 o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이 객체를 하나를 만든 건데 객체 5개를 만든 게 아니에요. 객체를 하나 만든 건데 그 하나는 뭐를 5개 관리할 수 있다? 데이터를 5개 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버스 한 대, 사람 5명 타는 버스 한 대가 만들어진 거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썼다 해가 객체가 5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배열을 쓸 때 이렇게 안 써요. 이렇게도 쓸 수는 있지만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쨌든 배열을 이제 쓰는데 그래서 이제 몇 개의 데이터?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그죠? 그러면 5개를 관리하는 뭐예요? 배열 객체가 하나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죠. 배열 객체가 하나 만들어진 거. 그리고 그 배열 객체는 해당 변수랑 뭐가 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 그래서 이런 변수를 뭐라고 하냐면 이런 변수를 그래서 참조 변수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참조 변수다. 뭐 지금 요걸 딥하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변수에는 그냥 객체를 저장하지 못하는구나. 그 대신에 객체를 저장하지 못하지만 객체에 있는 리모컨은 저장 가능하구나.
그러니까 리모컨을 주소값이라는데 이 변수는 바로 이 리모컨, 정확하게 말하면 주소값을 참조하는 변수구나. 그래서 이걸 레퍼런스 베리어블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참조 변수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기본형 데이터와 뭐 참조형 데이터 뭐 이런 것들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검색을 해서 찾아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참조형.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지금 보이는 이 중괄호 이런 거 이제 객체라고 하는데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들이 또 올려놓은 게 없나? 여기 있죠? 이거 근데 이게 자바인데. 여기 있다. 자바스크립트. 요거예요. 요걸 보면 돼. 이게 근데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이 개발을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요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린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될까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콜 스택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밸류, 이게 배열이죠, 배열. 그죠? 힙이라는 공간 안에 이런 식으로 객체가 생성되는 거예요. 배열 객체가.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어떻게 할 수 있냐? 지금 강사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데이터가 지금 5개 들어있다 했죠.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프로2라 써볼게요. 프로2. 자, 콘솔 로그 해가지고 프로 이렇게 하면 프루츠가 하면 프루츠가 출력되고 프루츠2 출력하면 당연히 안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뭐 오브젝트 어레이 나오는 거 보시나요? 오브젝트가 뭐예요? 객체예요, 객체. 오브젝트라는 말 자체가 객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 어레이라는 거 0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얘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죠? 얘는 데이터가 5개 들어있는 거고 얘는 0이에요. 그리고 이 배열이 좋은 게 뭐냐면 어떤 특정 언어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데이터를 저장할 때 사이즈가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얘는 사이즈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동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넣거나 빼거나 하면 알아서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데이터를 다루기가 편해요. 자, 그런데 강사가 그러면 이 프루츠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데이터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면 주소값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소값이 들어있는 겁니다. 주소값. 이해가 되실까요? 객체가 생성되면 객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메모리라는 건 힙이에요, 힙. 요거는 여러분들 뭐 나중에 개발을 한다고 하면 이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 메모리 공간 안에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주소값이. 아까 제가 0x100 이런 식으로 주소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했잖아요. 보이죠? 요거 보여요?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16진수 형태로 주소값이 만들어져요. 이런 거 이제 16진수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주소값이 이 변수의 할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수를 참조 변수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 데이터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엄밀히 따라지면 요거에 요 객체에 뭐가 들어있는 거다? 주소값이 들어있는 거다.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강사가 여기다가 자 이런 식으로 썼어요. 프루츠. 자, 그러면 지금 이 프루츠2 출력해도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와요. 보이시나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TV 한 대를, 하나의 TV를 2명의 사람이 볼 수 있다 없다? 있죠? 그죠? 여러분들 집에 친구가 놀러 왔어요. 자, A라는 친구가 있고 그 다음 B는 나래요. 그럼 친구가 놀러 와서 이게 TV라 했을 때 A라는 사람이 이거 보고 B라는 사람이 TV, 같은 TV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렇기 때문에 TV 한 대를 같이 공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다는 건 지금 여기 프루츠2라는 변수에 들어간 건 뭐가 들어간 거예요? 요 데이터가 아니라 요 객체의 주소값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얘도 이 TV의 리모컨을 품고 있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 TV의 리모컨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근데 그렇다 해가지고 TV 리모컨이 2개가 된 걸까요? 아니에요. TV 리모컨이 2개가 된 게 아니라 얘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TV 리모컨을 그냥 단순히 뭐 한 거예요? 공유해준 것 뿐이에요. 공유해준 거. 친구한테 야야 딴 채널 보게 TV 리모컨 좀 줘봐. 이런 거라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똑같은 TV를 2명의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어려우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let A에다가 10 넣고 let B에다가 A 주면 우리 콘솔 로그 해가지고 B 출력하면 뭐 나왔어요? 이거 10 나왔잖아, 10. 그죠? 뭔 말인지 이해돼요? 10 나왔잖아, 10. 그냥 A가 가지고 있던 단순히 10이라는 값을 준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이거는 일반형 데이터인 거고, 일반형 이제 데이터에 맞는 이제 예신 거고, 자 얘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프루츠2한테 준 거는 뭐예요? 해당 배열의 배열 객체 주소값을 여기다 준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게 되면 지금 TV 한 대를 두 명의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이따가 제가 설명드리긴 할 거지만 배열에서 데이터를 추가하는 함수가 있어요. 추가하는 함수. 얘 배열마다 배열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함수가 있거든요. 기능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프루츠 2에다가 푸시가 뭐냐면 데이터를 추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푸시가 데이터를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 딸기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딸기를 출력하고 프루츠2 당연히 출력하면 이거 딸기 나와요, 안 나와요? 딸기? 나와요. 보이시나요? 딸기 나오는 거? 그러면 지금 강사는 프루츠2에다가 푸시를 해서 딸기를 추가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프루츠라는 요 녀석 같은 영향을 끼칠까요? 영향을 끼치죠. 자, 보시나요? 나오는 거? 그렇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TV 한 대를 두 명의 사람이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같은 TV 채널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같은 TV 채널을 보고 있는데 A라는 사람이 이 채널이 마음에 안 든다 해가지고 채널을 돌렸어요. 그러면 B라는 사람은 원래 보고 있던 그 채널을 보고 있나요? 아니죠. 얘가 채널을 바꿨기 때문에 얘도 보고 있는 화면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죠? 친구가 갑자기 축구 보고 있다가 저 축구를 뭐 다른 사람이 야구로 돌렸어요. 그럼 여전히 난 축구 보고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야구로 바뀐 화면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의 객체를 두 명의 사람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프루츠2라는 녀석이 여기서 푸시를 이용해서 딸기를 추가한다 하더라도 추가를 하게 되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프루츠라는 녀석한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왜? 서로에 대한 주소값을 서로 같은 주소값을 뭐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가 될까요? 그래서 이게 바로 자바스크립트에서 배열을 여러분들이 다루는 배열 객체라는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배열 객체를 여러분들이 생성하실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게 배열 객체 생성이고요. 자, 또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net arr new array. 자,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해석하면 뭐예요? 배열의 사이즈가 5인 객체 생성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사이즈를 딱 정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사이즈가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5개 이상의 데이터를 집어넣지 못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얘는 아까 제가 배열은 데이터를 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했잖아요. 데이터가 늘어나면 늘어날 사이즈도 늘어나요. 그게 원래 자바스크립트 배열의 특징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배열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배열이라는 건 참고로 내부적으로 뭐가 있냐면 인덱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개념? 인덱스. 그럼 인덱스라는 건 뭐냐면 순서예요, 순서. 우리가 숫자를 셀 때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세지만 컴퓨터는 무조건 0번을 첫 번째로 센단 말이에요. 제가 이건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우리가 플렉스 오더라는 개념 배울 때도 0은 무조건 첫 번째다.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접근할 때 지금 얘네가 이렇게 나오는 쉼표로 표시되는 이유는 지금 제가 사이즈를 정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 데이터는 있다 없다? 없는 상태입니다. 이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다 여러분들이 ARR에 0번째에다가 10 넣고 여기다가 1, 2, 3, 4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사가 여기다 콘솔 로그 해가지고 ARR 이렇게 출력해 볼게요. 그럼 나와요, 안 나와요? 당연히 나옵니다. 자, 보이죠? 나오죠? 그런데 강사가 여기다가 5번째에다가 60이라고 이렇게 넣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지금 보면 이렇게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는 데이터가 뭐라 했어요? 유연하다 했잖아요, 배열은. 그러니까 사이즈가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배열 자체가 유연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무조건 5만큼에 대한 메모리를 잡고 들어가는 거고, 이해되시나요? 5만큼에 대한 메모리를 잡고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추가하면 알아서 유연하게 늘어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썼다 해가지고 내가 5개 넣었다 해가 데이터를 못 넣는 게 아니라 얘는 유연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마다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배열은 크기가 고정되지 않는다. 근데 지금 여기 위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위처럼 사용하게 되면 일단 5만큼의 사이즈를 잡고 들어간다. 그리고 배열은 아까 말씀드렸던 요소가 추가 그 다음에 삭제에 따라서 자동으로 크기가 조절이 가능합니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게 배열기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이렇게 했는데 내가 0번째 데이터에 접근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프루츠 0번째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뭐 1번째 접근하겠다 1번째, 2번째 접근하겠다 2번째.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별도로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될까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자바스크립트에서 배열을 다루는 방법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